반갑습니다 여러분, 무비 플러그입니다. 오늘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여배우,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와 연기력을 뽐내는 니콜 키드먼을 소개합니다. 수많은 작품을 거쳐온 그녀의 작품 중 무비 플러그가 선정한 5편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보시죠. 먼저 2001년에 개봉한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의 미스터리 공포영화 유령의 집을 소재로 한 심리공포물의 고전 디아더스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희귀병을 앓는 두 아이와 그런 아이들을 홀로 지키며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레이스 스튜어트. 어느 날 그녀가 살고 있는 저택으로 3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이 온 뒤로부터 잠이 들면 들려오는 기괴한 속삭임, 아무도 없는 방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 위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발소리 등 저택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레이스는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니콜 키드먼은 35살에 그레이스 역할을 맡았음에도 고풍스러운 의상들이 잘 어울리는 미모를 자랑했고 히스테리적인 연기를 아주 잘 살려내었죠. 특히 영화를 단독으로 끌고 갈 만한 역량을 지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그녀의 연기력에 집중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심의 기준에 드문 전체 관람가 등급의 호러 장르인 디아더스는 여러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디아더스는 1,700만 달러의 제작비로 전 세계적으로 2억 1,90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거두었고 니콜 키드먼은 세턴 어워드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 런던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올해의 여우주연상, 캔자스 시티 영화 비평가 협회에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았을 정도로 그녀의 작품 중 최고로 손꼽을 수 있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7년 개봉한 스릴러 SF 영화 인베이전입니다. 니콜 키드먼이 다니엘 크레이그, 제레미 노담과 함께한 작품이죠. 주인공인 캐롤 버넬은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아들 올리버를 키우며 살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어느 날 환자 한 명과 상담하던 중 자기 남편이 변했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흘려보내지만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때마침 평소 연락 없던 캐롤의 전 남편 터커가 올리버를 보고 싶어 하기에 아이를 맡기지만 이후 이 모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자신과 떨어져 있는 아들을 구하러 갑니다. 니콜 키드먼이 맡은 캐롤 버넬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성이자 자신의 아이를 찾고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엄마로 몰입도 높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이를 가까이 두고 지키려는 엄마에 관한 영화라고 할 정도로 올리버를 위한 처절한 모성애를 탁월하게 그려내었습니다. 신체 강탈자란 뜻의 바디 스네처란 단편 소설을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촬영 도중 유난히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던 인베이전의 비하인드 에피소드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크리스 웨이츠 감독의 판타지 영화 2007년 개봉 황금 나침반입니다. 제목의 원명칭은 알레시오미터, 직역하면 진실 측정기인데요. 금색의 겉모양이 나침반처럼 생겨 황금 나침반이라고도 불립니다. 각자만의 영혼 데몬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언의 중심에 있는 보물이자 절대 권력인 황금 나침반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이자 탐험가인 아스라엘 경은 다른 세계로 갈 수 있는 미지의 물질 더스트를 발견하게 되고 신세계를 찾고자 제안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를 부정하며 연구에 방해를 넣게 되죠. 한편 아스라엘 경의 조카 라라는 우연히 더스트에 대한 것을 듣게 되고 학장에게 황금 나침반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을 빼앗으려는 콜터 부인은 자신의 음모를 숨긴 채 라라에게 노스폴로의 동행을 제안하고 함께 더스트를 찾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마리사 콜터 역을 맡은 니콜 키드먼은 약간의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면서 집착증과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까칠하고도 매혹적인 악역의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40대의 나이임에도 클래식한 헤어스타일과 복장으로 우아함의 극을 보여줍니다. 니콜 키드먼은 인터뷰에서 디아더스와 같은 영화에서도 악역을 맡아봤는데 보통 악역을 연기하면서 맡은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거의 안 하지만 우선 그 캐릭터의 입장이 되어 내면을 깊이 고민하고 왜 이 인물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고민들을 통해 이해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성해 나간다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반종교적인 색채가 강해 개봉 이후 종교계의 반응은 좋지 못했고 흥행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역의 다코타 블루 리차드는 성인이 되고
출연료가 급상승한 배우들이 많아 속편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반가운 소식은 현재 제임스 맥어보이의 주연을 필두로 드라마가 새롭게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니콜 키드먼의 아름답고 우아한 로맨스 영화 네 번째는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입니다. 모나코 공국의 레니의 3세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할리우드를 떠나기까지 그녀가 배우로 활동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총 11편의 영화에 출연해 다양한 배역을 넘나들며 오스카와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 역에는 케이트 블란쳇, 캐리 멀리건, 기네스 펠트로 등 네로라는 할리우드의 여배우들이 후보에 올랐었지만 백옥같이 하얀 피부와 우아한 외모는 물론 4명까지 비슷한 니콜 키드먼이 최상의 여배우로 낙점되었고 인터뷰를 통해 그레이스 켈리를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을 감추지 못했죠. 이쯤에서 잠시 그레이스 켈리라는 인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델로 경력을 시작한 그녀는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와 함께 1950년 할리우드 여배우의 전설로 자리 잡았는데요. 20세기 패션의 아이콘이었던 그레이스 켈리는 평상복부터 레이디룩까지 모두 소화해내는 배우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웨딩드레스의 모습으로도 유명한데요. 수많은 여성들의 로망인 동시에 당대 연예인, 왕족 등의 셀럽까지 따라할 정도였죠. 1955년 영화 나는 결백하다 촬영차 모나코에 방문한 그녀는 레니의 3세 왕자와 결혼하여 모나코의 대공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식할 영화는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영화 아쿠아맨입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의 6번째 영화이자 제임스 완 감독의 해양 판타지 액션 영화죠. 이 영화는 등대지기인 토머스 커리와 아틀란티스의 여왕인 아틀라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쿠아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반인반신이라는 이유로 오망을 포함한 모든 아틀란티스인들의 차별을 극복하고 전설 속 아틀란의 삼지창을 가질 자격을 얻게 되며 진정한 아틀란티스 왕으로 거듭나는 내용이죠. 아틀라나 여왕으로 나오는 니콜 키드먼의 출연 분량은 많지 않지만 역할에 대한 비중이 클 뿐더러 등장할 때마다 인상을 깊게 심어주는 그녀만의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초반 아틀라나를 잡으려 등대를 습격한 군인들과의 전투 장면에서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화려한 액션씬을 볼 수 있죠. 니콜 키드먼이 DC 확장 유니버스 영화에 출연한다고 발표되었을 때 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그녀와 DC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우, 컨저링, 인시디어스 등 줄곧 공포영화만 작업해오던 제임스 완 감독이 메가폰을 잡게 되었는데요. 초반 우려와는 달리 그만의 색깔을 가진 매력적인 DC 영화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니콜 키드먼이 이런 히어로물에 어울릴지 몰랐지만 영화를 보고 나니 연기 스펙트럼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카리스마 그리고 포스 넘치는 액션까지 니콜 키드먼의 재발견, 영화 아쿠아맨이었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들이 한껏 담긴 그녀의 작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크린을 통해 연기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니콜 키드먼의 작품 탑5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